정청래 법사위원장이잖아요. 이분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셨어요. 민주주의의 가장 원칙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것이 전 안 돼요. 대한민국의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 이거를 80억 세계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한강의 기적이다. 그리고 어떤 나라도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서 이렇게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인구가 5천만 이상, 그런 나라 중에서 3만 불 이상인 나라는 지금 7개 나라뿐입니다. 이 정도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그 기적의 역사를 친북 종북 세력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대한민국이 모두 무슨 그 재벌들은 무슨 어디 그 유착돼 가지고 경제 성장을 했고 독재했고 무슨 반미 어디 종미 그 미국의 이 세력 뭐 친일 세력 친미 세력 이런 사람들 대한민국을 거꾸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거꾸로 읽어야 제대로 읽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게 맞냐 이 말이야. 그런 사회주의가 우리 남한에서도 만들어져야 그게 제대로 된 미래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맞냐 이 말이야.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룩한 80년 동안 경제성장과 민주화, 산업화, 이건 우리의 진짜 자랑스러운 역사고 세계가 경탄해야 하는 건데 이 종북 세력만큼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체제가 마치 좋은 것처럼 북한의 체제가 우리보다 더 평등하고 더 이상적인 사회인 것처럼 얘기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앞으로도 더 굳건히 하고 이걸 쭉 발전시켜 나가야 우리가 전 세계에서 지금도 이미 10위 안에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인데 5위권 안에 그 이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럼 혹시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 탄핵 찬성 세력들을 종북 세력이라 생각하시는 거죠? 탄핵 찬성 세력은 기본적으로 전부가 종북 세력은 아닌데 그 중에 핵심 세력은 종북 친북 세력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혹시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시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좀 어렵고 좀 설명을 드리면 우파는 거짓을 말하면 화를 내고 좌파는 진실을 말하면 화를 낸다는 말이에요. 우파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고 그거를 뭐라 하면 스스로 열심히 하는 건 자조야. 그래서 내 삶을 책임지는 게 자립이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겠다. 이게 연대야.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연대에서 나온 거야. 근데 좌파는 뭐냐면 평등을 먼저 내세워. 근데 마치 좋은 말 같지만 내가 남보다 열심히 일 안 하겠다. 내가 스스로 자조나 자립을 안 하겠다. 대신 국가나 남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립을 못 하는데 남한테 의존만 하는데 어떻게 나라가 발전하냐. 그러죠? 그거를 마치 나는 열심히 일 안 하면서 남이 열심히 일한 걸 나한테 뺏어 가져가지고 평등하게 살자. 마치 평등이 좋은 이념인 것 같지만 그에게는 날강도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일하지 않고 남이 일한 걸 가지고 나한테 가져와서 같이 살자. 그런 평등을 얘기하려면 내가 스스로 더 열심히 일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도와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좌파와 우파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보수는 우파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남을 도울 때 기쁨을 느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을 홍보해온 분이기 때문에 홍보한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가 책으로 냈어요. 제 이름으로 찾아보면 자유와 연대라는 책이에요. 이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다 들어있어요.
자기가 먼저 열심히 일해서 이게 제가 작년 초에 냈던 책이에요. 네? 자유와 연대. 네. 자유와 연대라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나의 국정철학.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37분간 내 국정철학에 대해서 줄줄줄 읊은 건데 내가 그걸 받아 쓴 건데 나는 처음에 그냥 대충 얘기하면서 근데 다 써놓고 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시죠. 아마 내가 국정 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내가 이거 책으로 내겠다가 야 내가 뭘로 책으로 내려고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군데 주요 행사에서 연설한 그거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골라가지고 약 441개의 연설문을 내가 분석을 해서 이걸 했는데 대통령께서 네가 아무리 분석을 잘했어도 내가 내 국정 철학을 잘 알지 네가 나보다 잘 알면서 자기가 직접 말씀하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제가 직접 주요 연설을 통해 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고 해서 내가 이걸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내가 조만간 이거를 최근까지 대통령사 500 연설문이 더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1년 사이에 500 몇 개로 전체를 다시 더 분석을 해서 중국판을 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젊은 20, 30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누구나 국가가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가 뭐를 해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동아일보 기자를 32년 했는데요. 제가 수습기자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까지 거의 진짜 잠자는 시간 빼고 다 취재에 몰두했어요. 제가 현역 기자할 때 현역 기자 중에 특종상을 가장 많이 탄 사람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 한국 기자협회에서 주는 한국 기자상 1년에 한 번 주는 거 제가 탔어요. 저거 계속 7년. 그리고 이달의 기자상을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건데 그걸 6번을 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업이 주는 상 중에서 가장 좋은 상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삼성 언론상인데 삼성 언론상인데 왜 좋다고 하냐면 상금을 3천만 원. 근데 가장 진짜 그에 가장 잘 쓴 기사를 가지고 하는데 그걸 제가 탔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외국 기업이 주는 기업 중에서 가장 그 전에 있는 거는 시티은행 언론인 대상이라고 그 1,000만 원 주는 상이에요. 그 전까지 삼성 언론인상이 나오기 전에 가장 좋은 상. 그 상을 내가 탔어요. 그거 말고도 회사에서 뭐 주는 특종상, 노력상은 엄청나게 많이 탔고 기사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스스로 자기 일에 있어서 1등이 되고자 해야 된다. 그러면 모두가 그렇게 하면은 청년들이 이제 1등이 되고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게 메인.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전체가 다 잘 살게 된다. 청년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근면자조 협동이라는 말이 그전에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져서 노력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자립, 부모로부터 하든 사회로부터 하든 국가로부터 하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쓸 수 있는 게 자립이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면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연대다. 그런 사회가 이 사회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20, 30대들이 지금 저는 이제 60대인데 40대, 50대, 60대는 저 대학 다닐 때 진짜 이거 많이 했어요. 그때는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제 친구들 지금 민주당에 엄청 많아요. 저도 사실은 문재인 정청래 나하고 나이 같아요. 이 새끼 전화해가지고 좀 뭐랄게요. 그런 놈이 말로 하긴 그렇지만 약간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가
무슨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나눠 먹기만 하면 되는 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클로 사이다. 지금도 경쟁은 지금 트럼프 봐봐 얼마나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지. 미국이 전 세계 1위 국가라도 어떻게든 남보다 더 잘 살려고 노력하잖아. 거기는 그러면 야 이 정도 됐으면 우리는 그냥 나눠 먹기만 해. 다 똑같이 나누는 게 좋은 사이야. 이러지 절대 않는다고. 미국보다도 약간 더 평등에 나눠 먹는데 신경을 쓴 유럽은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내려와가지고 지금 아래로 쳐졌어. 그걸 생각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평등을 주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각자가 자립하고 난 다음에 연대를 통해서 평등을 이루는 것이 대한민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면서도 평등한 나라를 만드는 거다. 그러지 않고 남의 노력을 한 거를 그 결과물을 내가 뜯어먹어가지고 평등을 이루겠다. 그러면 그 사회는 모두 다 가난한 사회로 만드는 거다. 누구도 노력을 안 해.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그 대가가 오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밤새워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하게 돼. 그런 사회는 없어요. 제가 소련,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여러 동구 국가들을 많이 가봤는데 밤이 되면은 완전히 다 불이 꺼져. 아무도 열심히 일 안 해. 그때 당시에. 왜? 열심히 일해도 월급 비싸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청년들은 스스로 좀 노력해가지고 더 좋은 국가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하고 어느 사회가 우리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토론도 하고 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이 끊임없이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밝은 미래를 가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우리 20, 30대 사람들한테 제가 청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명함 드릴게요. 이 동국대 석사는 어느 학과로 나오세요? 언론 쪽에 디지털 컨버전스. 근데 내가 석사 논문을 다 못 썼어. 예. 하고 논문 쓰려고 하다가 서울대 나오셨네요. 서울대 나오셨어요. 내가 학부는 저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정치인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정치인들한테요. 감사합니다. 논설위원도 하셨나요? 예, 논설위원도 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하나예요. 대한민국 지금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분열되고 찢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만나면 금방이라도 싸울 것 같은 그 정도의 분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그런 일반 국민들이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좀 더 빠르게 발전시키면서도 보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선거를 할 때, 대선이나 총선을 할 때 쉽게 표를 얻으려고, 국민을 속여서 표를 얻으려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일할 때 나 자신도 자립하고 남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나라도 빨리 발전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너는 잘했어, 너는 잘했고 가만히 있어, 남들이 한 거 내가 뜯어다 줄게, 그게 좋은 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500만 년 가까이 있었지만은 어느 때에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전체 사회가 잘 산 적은 없습니다. 네. 왜 공산주의가 멸망했습니까? 남이 열심히 하더라도 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자 하니까 아무도 열심히 하지 않는 사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이미 다른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디에서도 이미 추종하지 않는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여전히 그것이 이상주의 사회라고 얘기하고 한다면은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더 이상 장기적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일이야. 단지 선거할 때 조금 더 잠시 표를 얻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말이야. 우리 사회가 진짜 제대로 잘 나가려면 사회의 지도자, 특히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사회의 리더 그룹 사람들이 진실로 책임지는 말을, 스스로 한 말을 책임지는, 그리고 책임 있는 말을 하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네. 지금 국회에 보면은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폭발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 정청래한테 한마디 해주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잖아요. 이분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셨어요. 민주주의의 가장 원칙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것이 정 안 되면은, 안 될 때는 계속 협상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다수결에 의한 원칙에 따라서 결론을 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정청래 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조건 자기 주장하고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면은 무조건 다수결. 우리가 지금 사람 많아. 그냥 무조건 계속 통과시키는. 이러면 어떻게 돼? 이거를 다수의 횡포라고 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은 국민의힘이잖아요. 결국 38번 그 통과시킨 법 다 다시 거부되고 제2의구가 됐잖아요. 이렇게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민주주의를 껍질만 가지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고, 정 안 될 때는 다수결이고, 그러더라도 다수결을 하더라도 소수도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이런 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다시 배우고 그 실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 지금 민주당에서 몇 년 동안 3만 건이 넘는 지금 안건을 상정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불필요한 안건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안건들이 많은데 그 안건들을 어떻게 뭐 폐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폐기돼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폐기돼도 또 살짝 바꿔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바로 국헌불란이에요. 그게 바로 행정마비를 일으키는, 그게 바로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르거든요. 내란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조치가 아니라 그런 일이 오히려 내란을 이끌고 국민을 갈라지게 하는 일이다.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예. 국민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80여 년간 전 세계가 경탄에 맞이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지금 잠시 혼란에 빠져 있지만 그 일이 멀리 가지는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고 함께 열심히 일하면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도 어떻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공통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지 이렇게 해나가면서 한다면 보다 밝은 사회가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경기도 부천시병 당협위원장 하종대였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언론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